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혼수부터 모든 걸 큰며느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댁 때문에 우라통이 터졌지만 그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작년에 결혼을 하였고 남편은 2남 중 차남인 아내입니다. 아주버니와 남편은 4살 차이, 형님은 저랑 동갑이에요. 형님네는 결혼한 지 5년쯤 되었고 곧 세돌 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형님네는 시댁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고 형님은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사리 분별 정확하시고 성공한 사업가이세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며 경제권 완전히 장악하신 분이라 시댁 식구는 절대 복종입니다. 시어머니는 근본은 착하신 분인 건 압니다. 악의는 없으시나 말 나오는 대로 막 하시는 스타일이시며 평소 말 실수투성이라 집에서 권위 없으시고 허영이 강해 아버님한테 매일같이 혼나세요. 남편과 결혼 전부터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에 관해 첫 번째로 예단 예물을 모두 형님의 지시를 따르더군요. 큰며느리랑 당연히 상의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가뜩이나 헤어라는 게 많아서 성질이 뻗치는데 본인이 갖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헤어라니까 해와야 한다 라는 말은 기분을 2~3배로 잡치게 만들더군요. 그 내용 즉슨 큰며느리가 예단으로 밍크도 받아야 된단다 하셨는데 이미 5벌쯤 가지고 있으시고 형님은 안 해드렸어요. 걔가 반상기도 꼭 받아야 하는 거라던데? 지금 보면 집에 그릇 차고 넘치세요. 애비는 반지는 뭘로 하고 시계는 뭘로 했다는데 너도 그만큼은 해야지 않겠냐? 큰며느리가 자기는 이바지 보자기 40개 넘었는데 너도 신경 써야 한다던데? 라고 하시며 두 번째로 저희에게 반찬을 싸주시는데 옆동 사는 형님한테 들킬세라 첩보 작전이십니다. 오자마자 형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차로 내려가 숨겨놓고 다시 올라오거나 종이 쇼핑백에 반찬을 넣고 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운반하세요. 한 번은 진짜 들기름 구하기 힘들길래 어머니한테 쓰시던 거 있으면 반병만 주세요 했다가 그런 소리 형님 없는 데서 하라고 옆구리 찔렸네요. 3번째, 가장 소름 끼쳤던 기억은 저희 친정집에서 예단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각각 보석 선물을 하나씩 해드렸네요. 한복 걸쳐 입고 떡 맞추고 예단을 이고지고 포장 격식 따지랴 드리는 격식 따지랴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시어머님이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해주신다고 금 한 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형님이 보면 안 되니 검정 봉지에 싸서 문간막 책상하고 벽 틈에 놓았으니 조용히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4번째, 예물값은 모두 돈으로 주셨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구입한 예물은 집에 가져오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형님이 보면 괜히 질투하니 가져오지 말랬는데 그럼 하면 어떻게 주시게요? 했더니 알아서 챙겨가던지 생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형님 예단은 저보다 작게 예물은 비슷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함은 결국 생략했습니다. 5번째, 형님 생일 챙기라고 한 달 전부터 성화 내셨으나 작년 제 생일에 형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요. 돌아오는 조카 생일 챙기라고 역시 한 달 전부터 성화를 내셨으나 이번에 형님이 돈으로 달라고 했다네요. 6번째, 다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대체로 사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좋으신 분이고 후하신 분들이라 아끼지 않고 퍼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 옵니다. 형님은 모르게라? 그리고 저 모든 이야기 중에 형님에게 직접 들은 얘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더라 하는 어머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도 전 형님이 너무 짜증나고 밉습니다. 근데 직접 한 얘기도 아닌데 대놓고 물어보기도 못하고 처음엔 어머니가 갖고 싶은 걸 저렇게 형님을 이용해 말씀하시나? 저희 부부도 헷갈렸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게 맞긴 하더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본인의 한복은 새로 안 해도 되니까 형님은 반상기는 꼭 해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본인 의지로 집에 널린 그릇 말고 굳이 그릇을 위해 새 옷을 마다할 분이 절대 아니세요. 뭐 덩달아 본인의 허영을 채우신 부분도 없지 않으시겠지만요. 하지만 큰며느리 한마디에 알아서 복종하듯 하신 게 훨씬 클 거예요. 저희 시댁에서는 형님이 상전이세요. 경제적인 실권 지고 계시고 어른 노릇 마땅히 하고 계시고 사리 분별 정확하신 저희 아버지도 편하게 대하지 못하세요.
예단이며 이바지며 대체로 아버님한테 걸리면 욕먹을 어머니지만 허영 많은 어머니가 형님을 방패 삼으면 아버님도 더는 크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군요. 형님의 생김새가 예쁜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행동이 싹싹한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할 도리 정확하고 폐 안 끼치는 성격이지만 애교나 먼저 뭘 알아서 하는 법은 절대 없으며 살갑거나 귀여운 스타일은 전혀 아니세요. 형님한테 직접적으로는 큰 불만은 없지만 형님이 아니라 제 친구였다면 적당히 잘하고 산다 해줬을 겁니다. 처음에는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수고하는 대가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빌라 살지만 모시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른데 시댁에서 애 봐주시고 시댁 살림은 가정부가 와서 하시고 형님은 일하긴 하지만 널널한 프리랜서지만 생계형은 아닙니다. 형님도 집도 가정부를 쓰시고 주말에는 서로 집안에서 터치 안 하세요. 아버님은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놀러 다니시느라 집안에 잘 안 계시는데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은 여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형님에게 월급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하는 일에 비해 두세 배는 주시고 조카에게 들어가는 경비 대부분 시댁에서 대주세요. 도대체 시댁은 왜 저렇게 형님 눈치를 보는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예뻐하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눈치 보고 엄청나게 챙기는데 지나치게 어렵게 여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은 제가 그놈의 결혼 생활 동안 속상해서 오랜 기간 울고불고 하니 한참 만에 신랑을 통해 들을 수 있었네요.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형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동생에 비해 공부도 못했고 좀 야물지 못하고 숙기도 너무 없고 사업을 이으려고 이은 게 아니라 취업해서 일할 만한 놈이 아니기에 데리고 계신다고 해야 할까요? 저놈 장가나갈까? 연애나 할까 싶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죠. 아무튼 아버님에게는 좀 기대에 몸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걱정이었던 장남이 어느 날 형님을 인사시켰던 거죠. 객관적인 조건도 형님이 더 나아 보여요. 아주버니에 비해 나이도 8살 정도 많이 어렸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형님이 강합니다. 유치하게 대놓고 몇만 원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 시댁 유산에 관심이 많다고 남편이 말해줬어요. 어쨌건 아버님 그녀를 보시자마자 애 놓치면 큰아들 장가가긴 글렀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잡으셨다고 했어요. 결혼 전 무엇이든 제일 좋은데 뭐든지 제일 좋은 물건으로 완전 전폭적인 지지로 결혼을 시켰고 아직도 그 결혼은 시아버지가 시키셨노라 하십니다. 형님은 자기는 남편보다 시부모님이 더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더군요. 아버님과 형님의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아 결혼은 성사되었어요. 그와 반면 저희 남편은 조용하고 독립적이고 아버님이 늘 사업하시는 곳에 들어와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지만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분야가 확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성이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큰 이유는 형하고 얽혀 행여나 의상하는 것도 싫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댁에 와서 저와 형님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분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보다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건 형제간 차별을 떠나서 아예 나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 취급을 하니 참 많이 힘들더군요. 그게 저와 형님 문제인 줄 알았고 좋게 생각하기 힘들더군요. 평소에 나를 얼마나 질투하고 믿게 봤으면 어머니가 노상 저런 말씀을 하실까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대체 뭘 잘못해서 저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 매일같이 분하고 열받았어요. 근데 시부모님 입장에선 그녀를 좋게 해서 비유를 건드리지 않아야 아들을 온전히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못난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대가로 집안에서 그 위치와 그 금전을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평생 호라비로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했던 큰 아들을 똑똑한 며느리가 아들 챙겨주니 그 은혜를 갚으시는 꼴이죠. 시간이 지나 아직도 형님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정을 알고 난 뒤로는 최소한 밉지는 않게 되더군요. 어머니, 아버님 입장도 바꿔 생각해보니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론 형님이 불쌍해 보이기도 한데 그 집에선 행여 형님이 알아서 마음 상할까봐 형님 모르게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종 혼자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아픔의 강도는 다르다고 하죠. 똑같은 내 새끼인데 이쁘기만 한 자식도 있고 불편한 자식도 있고 듬직한 자식도 있는가 하면 뭐든 똑같이 해도 모자라 안타까운 자식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 욕심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똑같이 차별 없이 잘 키워야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니 마음처럼 잘 안 되는가 보네요. 예쁜 자식 더 잘해주고 싶고 아픈 자식 몸이든 마음이든 더 잘해주고 챙기게 되니까요. 어렸을 땐 그렇다 치지만 다 크고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그게 며느리에게까지 오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네요. 라고 짧은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